안녕하세요. 23번째 날이고요. 오늘부터 6장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스레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거, 이번 장에서는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은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게 안드로이드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애니메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바, 특히 휴대폰 기반의 J2ME 같은 그런 자바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만들 때 스레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스레드를 이용해서 예전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했었던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그리고 그래프 애니메이션처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 6장 중에서요, 첫 부분이니까 스레드에 대한 얘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스레드에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어떤 랭귀지든 간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어떤 독립된 하나의 실행 단위를 뭐라고 하나요?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여러분의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 달비 VM이라고 VM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 그 VM이 그 하단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로 먼저 실행이 돼서 VM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독립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든 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둘 간에는 서로 직접적으로 뭔가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니까요. 별개의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프로세스인데 여러분의 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만약에 동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기능을 돌려놨는데 그 기능 말고 만약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UI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뭔가 다른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레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라고 하는 걸 해봤잖아요.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 이외에,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해볼 때 서비스를 별개 프로세스로 실행을 해서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그거는 두 개의 동떨어진 서로 독립된 걸로 서비스를 실행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서비스가 동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레드라고 하는 거, 기존에 자바를 해봤다라고 하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레드, 안드로이드에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아, 그러면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레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드로이드가 기존의 표준 자바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점 한 가지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차이점을 만들어내요. 유일하게 한 가지 차이점인데 그게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된 차이점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별개 작업으로 분기를 시키면 이 스레드는 UI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헬로 월드 같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메인 스레드라고 해서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동작이 돼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UI 구성 요소, 버튼이라든가 텍스트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별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텍스트뷰 같은 데다 셋 텍스트에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스레드 안에서 바로 셋 텍스트를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별개의 스레드에서 UI 객체를 직접 접근할 때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드락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메인 스레드, 어떤 앱이 실행이 됐을 때 UI를 관리하는 거는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관리를 하는데 별개로 만든 스레드가 이걸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더라라고 해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거 뭐예요? Q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Q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걸 담당하는 거를 핸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만 별개의 스레드의 결과물을 UI 쪽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직접 코드를 한 번씩 만들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new android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름은 mythread라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 플랫폼을 일단 선택을 하겠고요. 자, org, android town, 그 다음에 mythread라고 패키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mythread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 mythread라고 하는 거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는 텍스트 뷰가 하나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텍스트 뷰에 자, 일단은 아무것도 텍스트로 표시를 하지를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뷰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 버튼을 밑에다 하나 만드는데, 자, 버튼을 하나 만드는데, 이 버튼은 랩 컨텐트로 주고요. 이 버튼을 예를 들면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트워크로 어떤 서버에 뭔가를 요청하는 뭐 그런 요청이라고 할까요? 연결이 아니라 자, 요청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웹 서버 같은 데로 데이터를 요청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 예제입니다. 자, 아이디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는 자, 뭐라고 할까요? add 플러스 id request 버튼이라고 아이디 값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자, 뭘로 할까요? result text 뭐 이렇게 할까요? result text라고 하는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겠네요.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01이라고 할게요. 지금까지 많이 하던 방법으로. 그래서 텍스트 0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태값 같은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텍스트 01과 리퀘스트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참조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텍스트 01이라고 하는 거죠. 텍스트 뷰로 캐스팅을 하고 find view by id로 참조를 한다. 그렇죠? 자, r.id.text 01이라고 참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를 눌렀고요. 자, 이거를 이 텍스트 뷰를 버튼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조할 수 있도록 위에 변수로 다시 옮겨놓고 얘가 텍스트 01이 그 변수를 참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참조하면 되겠죠? 자, 버튼. 자, 버튼, 그 다음에 뭐예요? request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했고요. 자, 버튼으로 캐스팅하고 똑같이 find view by id를 하는데 이번에는 request 버튼이라고 하는 id 값을 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자, 그 다음에 request 버튼이라고 하는 데다가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너무 많이 해봤죠,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익숙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public void on click. 그래서 view v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벤트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view 밑에 on click listener.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한 10초 정도 대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웹서버에다 요청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 요청하기 전에 일단 텍스트 01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set text 해가지고 자, 서버에 요청했어요 라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뽀구문으로 10번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10회를 돌려보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try catch 구문 안에서 thread.sleep을 이용해서 10초 동안 대기를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자, 트레이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났으면
자, 서버에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 10초 후에 온 거죠. 자, 그쵸?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텍스트 뷰에다가 한 번씩 찍어 볼게요. 자, 1초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텍스트 뷰, 응답 대기 중 이렇게 할까요? 자, 응답 대기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초 동안, 몇 번 기다린 건지 횟수를, 인덱스 값인 i 값을 횟수 형태로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레드로 슬립을 해서 중지를 시키는 거죠. 그죠? 1초씩 중지를 시키는데 10번을 중지시킨 다음에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또 2.2가 아니라 4점대 아이스크림으로 됐네요. 자, 2.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설정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여러분의 앱을 실행하면 여기 위가 텍스트 뷰죠. 텍스트 뷰인데 여기에 지금 아무 글자가 처음에는 없는 거고요. 요청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요청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니까 아하, 아무것도 없네요. 자, 요청이라는 버튼 어떻게 됐어요? 예, 눌린 상태로 갑자기 멈춰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초 있다가 갑자기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 라고 하는 결과 메시지만 텍스트에 뿌려졌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때 뭐예요? 바로 텍스트 뷰에다가 set 텍스트 서버에 요청했어요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실행하고 나서 바로 슬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슬립한 상태가 딱 되기 전에 사실 텍스트 뷰에 이게 뿌려졌으면 되는데 텍스트 뷰가 이거를 뿌린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기 전에 얘가 호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슬립된 상태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가 끝난 다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슬립이 되면서 이 액티비티 전체가, 이 앱 전체가 중지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앱 자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럴 때 해결하는 게 바로 스레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기능을 한번 분리를 시켜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라고 했으니까요. 이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부 클래스로. 그래서 클래스, 그래서 리퀘스트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extends 그 다음에 thread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hread 안에는 어떻게 해요?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thread를 실행할 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코드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thread를 실행했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스레드를 버튼이 눌려졌을 때 실행을 하면 그대로 얘가 동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옮긴 다음에 request thread 그래서 thread라고 하는 거를 new로 만든 다음에 new request thread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thread라고 하는 거를 start를 하면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했을 때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우리가 아까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하던 거를 별개의 스레드로 분기시켜서 실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요 기능은 스레드에서 동작이 되니까 얘가 별개 동시 작업으로 실행이 되고 나머지 메인 액티비티는 그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버튼이 하나 나와 있죠? 버튼을 눌렀더니 서버에 요청했어요. 아하,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얘가 동작을 중지를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DDMS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봤더니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 보니까 onl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인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분기시킨 스레드가 있는데 이 분기시킨 스레드에서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텍스트 뷰 쪽에 셋 텍스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인 스레드에서 관리하는 UI 객체에 얘가 접근하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스레드로 분리를 시키면 얘가 별개로 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그죠?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동시 작업으로 처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셋 텍스트 자체가 중지가 돼버리죠. 예, 그거는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기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아예 이거 동작이 안 되잖아요. 자, 기존의 표준 자바처럼 처리를 했는데 텍스트 뷰를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 핸들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하나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핸들러는 우리가 q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의 UI 객체를 접근하고 싶을 때 일단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클래스를 하나 또 정의를 해볼게요. 뭐냐면 예를 들면 텍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데요. 얘가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핸들러. 자, 그러면 이게 빨간 줄이 같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자, 안드로이드 OS 밑에 핸들러가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핸들러라고 하는 여기 안에서 오른쪽 버튼 소스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 이렇게 해서 가시면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메소드가 핸들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핸들러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개로 만든 스레드가 있으면 그 스레드에서 이 핸들러 쪽으로 뭘 처리해달라고 정보를 보내주면 여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핸들 메시지에서.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메인 UI에 해당하는, 메인 스레드에서 관리하는 UI에 해당하는 텍스트 뷰를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것처럼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슈퍼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텍스트 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했는데요. 텍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핸들러라고 해서 핸들러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텍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만들어보죠. 핸들러는 new text 핸들러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인스턴스를 이 핸들러에다 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별개로 만든 스레드에서 핸들러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있는 텍스트의 set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없애야 되겠죠. 이건 에러가 나니까. 근데 여기에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핸들러에다가 자, send를 할 수 있어요. 자, send. 그래서 send message라고 하는 게 있고 이 send messag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메시지를 하나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송할 수 있냐면 이 메시지 객체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 객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핸들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obtain mess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obtain message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핸들러 쪽으로 전송할 수 있는 소위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 객체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번들이라고 하는 구조체 형태로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 스몰 번들로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new 번들이라고 해서 만들고요. 이 번들은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던 것처럼 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ge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번들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put 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message라고 텍스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뷰에 뿌릴 거니까 텍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서버에 요청했어요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넣게 되면 그러면 이게 메시지 안에 들어가겠죠. 어떻게? 자,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set data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는 번들 객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 하나의 메시지 객체에 여러분이 텍스트 하나를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들러라고 하는 거에 send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 객체를 보내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 메시지 객체로 들어간 데이터를 어디서 처리할 수 있냐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핸들 메시지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뷰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번에는 get data를 이용해서 번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bundle, 번들. 그 다음에 이 번들이라고 하는 객체를 보면 get 뭐가 있어요? 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텍스트라고 하는 아까 주었던 키 값을 주면 그러면 string text라고 해서 텍스트 데이터 아까 집어넣었던 게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텍스트 뷰에 이제 넣어줄 수 있어요. 왜? 여기서는 이제 동시 접근의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뷰에 set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 값을 여기서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핸들러가 중간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별개로 내가 만든 스레드가 있으면 이 스레드에서 어떤 UI 객체, 텍스트 뷰 같은 거를 접근할 수 없으니 그거를 핸들러 쪽으로 보내는데 메시지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핸들러 객체에 정의된 핸들 메시지 안에서 UI 객체를 접근하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서도 보내야 되고 여기서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별도의 펑션으로 메소드로 하나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private void send text라고 해서 만약에 메시지 하나 스트링 객체를 하나 전달하면 그게 그때 핸들러 쪽에 send 메시지를 하게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send 텍스트를 여기서 호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send 텍스트라고 해서 서버에 요청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코드 다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된 부분을 send 텍스트로 대체만 하면 그러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막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send text 라고 하는 걸 호출해 주는데 여기에 있는 응답 대기 중입니다. i라고 하는 요 텍스트를 그대로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맞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send text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 라고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send text 근데 그때 핸들러 쪽으로 전송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핸들러 쪽에서 받아가지고 텍스트 뷰에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봤어요. 자, 이걸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요청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왔어요. 이걸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요? 서버 요청했어요. 응답 대기 중입니다. 0, 1, 2, 3.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거죠. 그죠? 자,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스레드 슬립을 해버리면 그죠? 대기 상태로 가버리면 그러면 버튼이 완전히 중지되고 메인 액티비티가 중지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스레드로 분기시켰어요. 근데 스레드로 만들었다 보니 표준 자바하고 틀리게 UI 객체, 텍스트 뷰 같은 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핸들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 안에서는 텍스트 뷰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핸들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I 객체를 관리하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앱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UI 객체를 관리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동시 작업을 위해서 네트워크로 요청을 하거나 데이터 요청을 할 때 걔가 대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동시 작업을 위해서 스레드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결과값을 UI 쪽에다 보여주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핸들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하려면 결과 데이터를 샌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핸들러로. 그러면 핸들러 안에서 핸들이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는 UI 객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핸들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표준 자바하고 다른 점이 되니까요. 그렇죠? UI 객체를 직접 접근할 수 없다. 별개의 스레드에서는 이 특징이 핸들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고, 핸들러라고 하는 걸 쓰려고 하니까 그쪽에 샌드를 해주고 이 안에서 핸들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핸들러라고 하는 게 뭐고 핸들러가 왜 필요한지 이걸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의 표준 자바에서 어떤 코드를 만들어 봤다 라고 하게 되면 스레드를 많이 썼을 거예요. 만약에 게임을 만들어 봤다, 골프 게임을 만들어 봤다, 고스톱 게임을 만들어 봤다. 그러면 그 안에 스레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코드를 일일이 만드는 거, 이거 쉽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안드로이드에서도 그죠? 이렇게 좀 복잡한 거를 단순화하려고 자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하는 가장 첫 번째 작업, 우리가 이렇게 핸들러를 만들어서 중간 역할을 하니까 샌드하고 핸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알겠는데 같이 해보니까 그렇죠? 코드가 복잡하더라. 그래서 핸들러를 이렇게 별개로 정의하는 거 별로 안 좋네. 그렇죠?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정의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냥 그 핸들러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핸들러. 자, 얘가 별개로 상속해서 만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막아보죠. 이것도 맞고요. 핸들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핸들러는 new 핸들러 핸들러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내가 굳이 상속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핸들러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별개로 만든 이 스레드가 있으면 이 스레드에서 핸들러 쪽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송했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런어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텍스트 핸들러 이거 정의하는 거 다 필요 없네. 자, 이거 다 막아보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런어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렇게 가면 좀 복잡하게 또 느낄 수도 있겠네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end text 복잡한 거 이것도 다 막아요. 지금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send text라고 했던 요 부분을 또 어떻게 바꾸냐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거 뭐가 없을까? 자, 핸들러라고 하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기본 핸들러로 만든 인스턴스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에서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와요? 런어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new runable이라고 해서 하나 만든 다음에 이 runabl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run 메소드가 그 안에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public void run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는 바로 UI 객체를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핸들러가 중간 역할을 하니까 핸들러 쪽으로 샌드 해주고 얘가 핸들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단순히 핸들러 쪽으로 그냥 던져주면 되잖아 라고 해서 던져준다는 의미의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뭘 던져주냐? 얘가 독립적으로 일단 실행이 돼야 되니까 런어블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핸들러 인스턴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포스트로 런어블 객체를 하나 던져주면 여기 안에서는 그냥 UI 객체를 접근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텍스트 0일에 이걸 그냥 넣어주면 돼요. 아까 텍스트 뷰에 set 텍스트 했던 게 문제가 됐는데 이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된대요. 아하, 그러면 요거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요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바꿔야 되겠죠? 응답 대기 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안에 코드는 몇 줄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잡한 과정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냥 핸들러에 포스트만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필요한 위치에 이게 딱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게 정상적으로 똑같이 실행이 되나 궁금해지죠. 그렇죠? 궁금해지니까 한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빨간색 선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run 메소드 안에서 i 값을 참조할 수 없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i 값을 일단 참조할 수 있게 어떻게 할까요? 자, 인티저 어떻게 할까요? 인덱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가 i 값을 받는데 이걸 파이널로 만들어주면 이 인덱스 값을 참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실행이 되는지 궁금해지죠? 자, 요청 눌렀더니 똑같이 실행이 되네요. 그쵸? 자, 우리가 핸들러에다 대고 send 핸들 해주지 않고 post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니까 훨씬 간단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줄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펑션으로 하나 분리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 private void send text 아까 어떻게 했어요? string text라고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요거를 그냥 갖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send text는 그대로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도 또 텍스트를 참조할 수가 없죠. 러너블 객체 아니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final string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는 텍스트라고 참조한 다음에 이 메시지 객체를 여기다가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함수 하나만 딱 정의를 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send text 아까처럼 간단하게 얘만 호출하면 우리가 별개로 만든 스레드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set text를 send text를 통해서 하는데 그 안에서 요만한 코드만 가지고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핸들러라고 하는 거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핸들러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개로 만든 스레드에서는 메인 스레드에서 관리하는 UI 객체를 직접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핸들러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send 하고 그 다음에 핸들러 안에 핸들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핸들러 쪽에다가 포스트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계속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런어블 객체를 만든 다음에 포스트를 하면 뭐예요? 던져주는 거죠. 핸들러한테다가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는 런어블 객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런어블 객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런에다가 필요한 실행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핸들러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는지, 자, 기존의 표준 자바하고 다른 점이 UI 객체를 별개의 스레드에서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리고 그게 핸들러를 사용하는 패턴이 좀 복잡하니까 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만 호출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같이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그 책에 있는 그 프로그레스 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시고요. 그 프로그레스 바를 같이 보여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